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진행자 정하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의 데이터가 어디론가 계속 수집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제가 모신 대표님은 솔루투스 회사명이고요.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보험관리 시스템 개발하고 계신 강승우 대표님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루투스의 강승우 대표라고 합니다. 끝난 거예요, 대표님? 네. 보니까 막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막 되어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스펙도 있으시던데. 네네.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보험관리 시스템. 이거 네네. 되게 길다, 그죠? 네네. 좀 짧게 우리 서비스명이 있을까요? 저희는 일반 이제 소비자님들이 아시기에는 라이프리라고 하는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라이프리.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나의 라이프를 뭔가 설계를 해주는 이거죠. 맞죠? 네, 라이프리랑 프리의 두 개 합성어입니다. 네, 라이프와 프리. 프리는 또 어떤 의미에서 프리인가요? 라이프가 삶이잖아요. 네. 프리는 자유.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삶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자분들이 느낄 수 있을까? 네. 그걸 이제 보험과 연관 지어서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라이프리. 외우기 쉽네요. 네. 자, 그러면 이 라이프리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 3대 영업이 있잖아요. 음흠.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영업이요? 네. 보험 영업? 네. 책세일? 아니, 아니죠? 자동차? 자동차.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제약이요. 제약. 네. 네. 자동차 보험 제약 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업이 뭘까요? 보험 영업이죠. 맞습니다. 왜 제일 어려울까요? 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맞아요. 빙고? 정확하십니다. 네. 자동차는 뭐 제가 충분히 뭔가 예견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죠. 네. 보험은 맞습니다. 음. 다시 얘기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요. 자동차나 제약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자동차는 네. 가서 매장 가서 볼 수 있고 제약은 약을 먹어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보험 상품은 유독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 영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 그럼 혹시 보험이 유형화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실까요? 무형의 보험 상품이 언제 유형화로 바뀔까요? 사고가 났을 때, 맞습니다. 뭐 병에 걸렸을 때,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이 회사의 어떤 홍보 정확하시네요. 네. 사고나 네. 질병이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유형화돼요. 그때. 네. 그죠? 그러면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을 가입하고도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후에나 유형화되는 상품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을 영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하기가 싫은 거죠. 일단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상품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두 가지를 그러면 어쨌든 해결해 준다는 우리 서비스인가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질병 검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예상 보험금을 미리 알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난 후에는 알게 되는 건데 저희는 미리 고객들이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이 질병을 검색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 예를 들어 뭐 백내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치질 수술을 했다. 치수술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예상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서비스가 개발하기 전에는 그런 걸 알 수가 없나요, 우리 고객들은?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장 분석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면 암 진단비 3천만 원. 네. 그죠? 그리고 뭐 특정 암 진단비 2천만 원. 네. 소외감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암의 개수만 하더라도 100여 가지의 종류가 넘습니다. 그럼 실제로 고객이 그럼 위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갑상선암에 내가 걸리면 유방암에 걸리면 3천만 원이 나오느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암 진단비 3천만 원이라고 딱 보장 분석 프로그램 돌려봤더니 나왔어요. 가입할 때 어떤 암인지 제가 체크를 했을까?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떤 보험회사에 어떤 상품을 가입했느냐, 어느 시점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보험사의 보험 약관들에 대해서 전부 빅데이터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알고 싶은 네. 그래서 내가 얼마를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사실 네. 뭐 증권을 뭐 꺼내서 뭐 읽어봐야 되고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증권 자체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앱으로 그걸 찾아볼 수 있대. 그래서 앱으로 봤는데도 되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나에 해당되는 내가 궁금한 네네, 맞습니다. 내용을. 이게 소비자들이 힘든데 소비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보험 설계사 분들도 몰라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약관이 방대하고 상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 설계사 분들은 정확하게 소비자분들한테 보장 분석, 보험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증권을 소비자로부터 다시 받아서 약관을 또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답변을 할 수 있군요. 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보험 설계사들이 보통 보험회사에서 이제 본사에다 문의를 합니다. 내 고객님이 백내장 수술 이번에 하셨는데 보험금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절차가 되게 길어지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우리 서비스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A라는 고객이 유방암에 걸렸어. 아니 뭐 자궁암에 걸렸어. 네. 그럼 자궁암에 걸렸는데 내가 암보험을 들었는데 얼마 나오나? 하고 뭐 검색을 뭐 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색을 하면 바로 뭐 내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쉽게? 맞습니다. 네. 가입한 보험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예상보험금을 바로 알 수 있죠. 예상 보험금을. 여태까지 왜 이런 걸 안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간편한 것들을. 제가 말로 해서 간편한 거지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희가 국내 최초로 네. 지금 요번에 개발을 했고요. 특허랑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국내 최초, 해외 최초,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네. 네. 강승우 대표님께서 명확하게 국내 최초라고. 그럼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해외요. 해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라이프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얘기를 해보면 보험 소비자와 설계사는 어쨌든 쉽게 뭐 그런 답변을 예상 금액을 다 이렇게 뭐 쉽게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네네. 그럼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가치가 있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까요? 제가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네네. 핵심 파트너가 보험 소비자, 설계사, 보험회사라고 되어 네네,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네. 지금 현재 보험회사랑 저희가 이제 계약 체결한 건이 여러 건 있고요. 실제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이러한 보험 분석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보험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지속적인 고객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이제 가져다가 쓰는 그런 개념이고, 보험회사들은 보통 보장 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래서 저희 이제 질병 검색을 통해서 예상 보험금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에 쉽게 얘기해서 엔진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 부분에. 네. 그렇군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틀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부분의 엔진을 가져다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소속된 설계사분들한테도 똑같이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는 보험회사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맞죠. 어떤 분야에 종사하셨고 어떤 계기로 이런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예전에 저희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현장에서 10년 이상을 근무를 했고,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보험 소비자들의 클레임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 보험금 문제예요. 실제로 뭐 나 암 걸리면 얼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냐. 예전에 설계사분이 얘기할 때 그렇게 듣지 않았다.
뭐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우리가 소속된 그 회사의 보험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소비자분들이 한 4개에서 5개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네네. 그럼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내가 속해 있는 보험사는 그나마 알아요. 고객이 질문을 하면. 그쵸. 근데 다른 보험사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신뢰도 부분, 신뢰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직접 굉장히 보험 소비자들에게도 보험 설계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지금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였으며 또 개발하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해 주시죠. 개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 보험 관련 빅데이터, 쉽게 보험 약관, 보험 상품 이것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정보를 또 구축을 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고객 네네. 정보인데. KCD 질병 코드라고 해가지고 의료 정보 KCD 코드만 한 2만여 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보험 정보랑 의료 정보를 통합해요. 매칭해서 서로를 매칭해서 보험과 의료가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걸리고 힘들 줄 알았으면 창업을 도대체 왜 했나. 그 정도로 네. 힘드셨군요.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보험사 그 케이스만 생각하고 사실은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보험사를 다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이 걸렸고요. 지금 제가 창업한 지 저희가 4년 이제 돼가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보험 상품들이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거의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의 보험은 뭘까요? 우리 회사의 비전일 텐데.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드셨다는 말씀이 남일같이 않게 들리는데 사실 근데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투발주자들이 따라오기에는 조금 힘겹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술력만으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면 금방 따라오겠죠. 기술력이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 요즘 많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토스라든지 그런 빅테크 기업에서 이미 따라왔을 텐데 저희가 한 거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모든 빅데이터들이 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와 땀이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탄탄하게 네,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뭐 그건 같습니다. 경쟁력이죠, 그렇죠? 네. 왜 저기 지점장님으로서 뭐 경력을 계속 쌓고 계시다가 지금 이런 사업에 뛰어드시고 나서 또 주변의 지인 또 지점장님들이나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다양한 피드백을 해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겠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다들. 왜 쓸데없이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왜 안 어울리는, 저랑 안 어울렸나 봐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걸 하느냐부터 해서 했는데 이제 차츰차츰 저희가 베타 서비스 런칭하고 MVP 런칭하고 이렇게 하면 정식 버전 런칭하면서 저를 보는 시각, 저희 회사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들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굉장히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소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럴이 잘 되고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뭐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으시니까. 네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서비스가 런칭이 언제 된 거죠? 정식 버전은 작년 1월에 이제 정식 버전을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한 네. 1년이란 기간 동안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나 뭐 결과가 좀 있었겠네요. 네네. 음. 지금 현재 저희가 보험회사랑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API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에서 저희 쪽으로 궁금한 예를 들어 질병을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면 저희가 결과값을 예상보험금 값을 전해주는 이런 방식이 API 방식인데 지금 모 보험회사에서 저희랑 API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설계사분들이 쓰는 그 트래픽 숫자가 지금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 보험 설계사 분들의 바이럴이 굉장하겠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 저희랑 이제 API 계약을 맺고 런칭했던 그 보험사에서도 이 정도 반응이 나올 때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희 쪽에 이제 트래픽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뭐 혹시 그러니까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느냐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충분합니다, 저희는. 네.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안심시켜드렸고요. 전혀 문제 없고, 이거보다 10배 이상이 들어와도 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 그럼 1년 동안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를 한번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면요? 뭐 사용자가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숫자 중에 유의미한. 숫자로 따지면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API로 따지면은 하루에 평균 1만 명의 고객이 매칭되고 있고요. 네. 약 12만 건의 보험 증권 데이터들이 당사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빅데이터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보험 설계사용 저희 라이프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거 말고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직접 회원 가입하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유의미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구독 회원이랑 일반 회원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구독 회원 분들은 유료로 쓰시는 분들인데 구독 회원 숫자가 지금 월 평균 원래 거의 이제 뭐 거의 없었어요. 구독회원 분들은. 근데 이제는 100명 이상씩 계속해서 구독을 해 나가고 계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수치는 라이프리 보험 설계사 회원 가입 숫자 10,000명 달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000명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유료로 구독을 신청하는 분들은 네. 어떠한 이유에서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보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영업이 가장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예상보험금을 통해 보험 상품을 유형화시켜 나아가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분들이 고객분들하고 만나서 니즈 환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뭐 몇 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실제로 그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발생률과 가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네. 가입자들이 고객들이 가입한 보험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금액 총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 네.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양이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진 못했는데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보험금 청구하는 것까지 서비스를 한다면 그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쌓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데이터 중에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도 좀 포착을 좀 하셨는지. 네, 있죠. 지금 현재 저희는 보험 설계사용 서비스랑 네. 그다음에 보험회사랑 계약하는 API 서비스 두 가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라이프리라고 하는 소비자용 서비스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는 추후에 온라인 보험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도 지금 온라인 보험 판매가 되고 있죠. 온라인 보험 판매는 현재는 플랫폼에서 규제 때문에 규제에 막혀서 현재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규제를 또 풀어야 되는 숙제가. 네, 그게 이제 숙제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온라인이라는 게 디지털화라는 게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그쪽으로 없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는 게 네.
실제로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온라인으로 보험이 판매된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겠네요. 맞죠.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에 서로 이해상충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저희 쪽에서 이제 판매하게 되는 온라인 보험 판매랑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랑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보험 설계사분들이 하고 있는 영역, 굉장히 지금 저희 라이플이라는 서비스만으로는 풀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영역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분들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보장성 보험 중에서도 조금 약간은 관리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로봇이나 AI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전망이 높긴 하지만 사람의 영역이 분명히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뭐 온라인 판매를 한다고 해서 보험 설계사분들의 시장을 한 번에 다 잠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씩 이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인 거고. 모든 산업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제가 보면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한쪽에서는 비건을 또 추구하는 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체육, 대체고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그 소고기나 뭐 돼지로 만든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야, 이게 누구를 위한 무엇인가 막 그래서 요즘 뭐 ESG 경영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우리 지금 회사는 네. 솔루투스는 기업의 방향성, 비전을 좀 한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추구하고 있고 어떤 회사로 성장하길 원하는지 자사만의 비전이나 방향성이 있다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무형의 보험 상품 유형화를 통해서 고객의 잃어버린 권리를 계속 찾아드리는 일이 저희의 비전이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보험을 가입한 사람 중에 보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보험의 주인은 바로 보험 소비자들이거든요. 근데 보험 소비자가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도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네. 없어요. 그냥 뭐 친구라서 아는 사람이라서 또 맞습니다. 뭐 어쩌다가 뭐 가입을 해놓고 진짜 또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기면 연락도 안 되고 맞습니다. 뭔가 네. 되게 절차도 까다롭고 야 이게 뭐 소위 말해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네. 다르다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고전적인 그 문제점들, 페인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해소가 많이 되죠. 음. 해소가 많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질병 검색을 통해서 예상보험금을 알아보잖아요. 이제 고객분들이건 보험 설계사분들이건 그러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해당 질병을 예를 들어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 백내장을 내가 검색을 했다. 작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했던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근데 백내장 수술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험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밖에 예를 들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아, 그런 추천도 가능한가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험 추천하는 온라인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전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중심으로. 보험회사에서 정형화된 보험들을 그냥 추천하고 있어요. 보험 소비자가 원하는 거랑은 그러니까 상관없이. 소비자 맞춤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라이프리를 통하게 된다면은 궁금한 관심 질병을 검색을 하고 해당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들을 찾아 나가서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보험 소비자 스스로 서치하고 파인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의료진들의 어떤 의료 기록과도 또 되게 좀 밀접해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의료 기록이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고객의 뭐 예를 들어서 간, 뭐 위, 뭐 장 이런 뭐 정기 검진이랄지 네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병변 기록이 있다든지 이런 네네. 거에 의해서 또 보험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지금 스타트업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협업에 관련된 이런 요청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그런 의료 정보랑 관련된 네. 건강 그러니까요. 정보라든지 그런 거랑 엮어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제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시너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고객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가족력이 있어서 간이 안 좋아. 네. 그러면은 간 쪽으로는 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본인은 되죠. 본인은 되는 거예요? 네. 가족력이 있어도? 가족력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보험 가입하시는데. 내가 안 걸렸으면 되는 거고. 네. 아니, 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리셨다고 자녀가 간암에 관련된 보험을 가입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그냥. 들어서 뭐 위가 안 좋은 가족력이 있는데 위에 대한 어떤 그 치료나 뭐 네. 검색 기록이 굉장히 많아. 그런 본인이? 경우도 네. 본인이 좀 뭐가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이 건강 정보나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이 됐을 때는 진짜 맞춤별 나한테 가능한 보험 또 선택지가 되게 좁혀지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솔루투스와 좀 상반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질병들에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질병 수술은 숫자로 따지면은 백내장 수술이 1위고 2위가 치질 수술이에요. 아, 진짜요? 네, 3위는 담석증 아시죠? 담석증으로 인한 담석 제거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네. 서비스를 통해서 알게 된 데이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실제 보험회사들의 정형화된 보험 추천은 전부 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백내장이 뇌출혈. 제일 많았다고? 라고 뇌출혈 제가-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라이프리에 보시면 다빈도 질병 수술에 대한 예상보험금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국내 작년에 가장 많은 질병과 수술 목록이 나오고 1위부터 20위까지. 그 1위부터 20위까지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면 실제로 내 예상보험금이 얼마인지 한눈에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백내장, 치질, 담석증 이런 쪽 보험도 잘 팔리는 거 아니야?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왜 또 제왕절개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뭔가 재밌다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많아졌군요. 아픈 걸 많이 못 참나 우리 젊은 임산부들이 그런가 봐요. 아니면은 뭐 머리에 눌리지 않고 똑똑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하나? 이것도 되게 좀 연구 논문 주제로도 되게 재밌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대표님. 네, 어쨌든 진로를 바꾸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삶과 또 스타트업 창업자로서의 어떤 삶이 어떤 부분이 좀 달랐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신다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제가 사실 직장 생활할 때 보험사에 있을 때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이제 제 상사분으로 계셨던 분도 만나봤어요. 만나 뵙고 요즘도 가끔 만나요.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왜 회사에 있을 때 너 그렇게 좀 열심히 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는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대신 있을 해주지 때는 않죠. 제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창업을 하고 나서 제가 하지 않으면 회사가 없어지니까. 와, 이거 재밌는 얘기다. 네. 이 주인 의식이라는 게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네. 큰 회사의 경영이라는 게 오너를 위해서 뭔가 충성하는 느낌으로 내가 충성 안 해도 누가 충성하겠지 이런 마음가짐이 직장인에게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창업자는 내가 안 하면 그냥 그야말로 실패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대표님 이거 사업 운영하시면서 개발비도 들어가고 네. 꽤나 좀 투자가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개인 투자하신 거예요? 우선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자본금을 다 충당했고요. 그다음에 초창기에 굉장히 감사하게도 아는 지인분께서 자금을 투자를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주셨고, 근데 그 금액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모자라죠. 이게 해온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창업 첫 해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네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스트. 네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회사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신용보증에서 대출 보증을 쓰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한 2년 동안 1년 정도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운이 좋게도 저희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는 보험회사가 있어서 네. 이제 초기에 좀 다른 스타트업들보다 초기에 좀 빠르게 B2B 계약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좀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고 다른 기관 투자 같은 건 아직 받진 않았습니다. 아, 뭐 예정이 있으신가요? 받진 않았고 이제 올해는 조금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이제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뭐 IR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최초에 투자를 해주신 그 지인분은 우리 솔루투스의 뭐 대표님을 보시고 투자한 걸까요? 아니면 뭐 회사 아이템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셨던 걸까요? 그분은 저희 회사가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럼 대표님을 신뢰하고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한번 뵀는데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 형님 도대체 근데 왜 투자하셨어요? 굉장히 초창기에 투자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너가 뭘 한다 그러길래 너라면은 실패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투자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대표님 그러면 아까 초반에 네. 미리 말씀하셨는데 직원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직원분들이 아마 지금 이 회사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아까 그 투자자는 우리 대표님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분들은 무엇을 보고 함께 달리고 있을까요? 직원분들은 거의 초창기에 같이 했던 멤버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비전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회사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같이 그들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저와 같은, 동일한 서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서로 견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 얘기를 조금 더 좀 해주신다면요. 네네. 어떤 포지션에 어떤 인재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네, 우리 솔루투스에. 저희는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핵심 인력들 3분은 전부 보험회사에서 10년 이상 특히나 현장 경력이 10년 이상 된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 비즈니스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개발 쪽에서는 개발팀장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처음 초창기에 솔루투스를 창업했을 때 외주사였어요. 외주사 대표님으로 만났어요. 외주사 대표님으로 만나서 같이 이제 저희 라이프리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1년 동안. 네. 근데 굉장히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창업자니까 계속 주말에도 일을 하고 밤 늦게까지 하는데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제가 밤 늦게 전화를 하고 주말에 해도 항상 다 받아줬어요. 홍재문 팀장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라면 같이 일을 해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개월간 같이 일을 하자고 계속 꼬셨습니다. 네. 그래서 합류해서 프로포즈를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개발 관련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팀장이고요. 지금 개발뿐 아니라 개발 경력도 굉장히 오래됐을 뿐 아니라 지금 AI 관련된 그런 능력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솔루투스의 기술력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외부의 훌륭한 인재를 또요? 또 계획이 있나요? 네. 올해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발자 충원도 좀 여러 명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쪽에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인력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분야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지금 인력 충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력 충원을 최소한 5명 정도 지금 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투자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네. 그러셨군요. 이제 준비는 끝났고 그죠? 2023년도 어떻게 더 어떤 곳에 집중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2023년도에는 우선은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분야는 보험 설계사 쪽입니다. 보험 설계사. 그래서 보험 설계사용 라이프리 서비스에
보험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은 설계사분들께서 가입하셔서 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에 영업 전략을 포커스를 맞춰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동화.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팀장이랑 데이터 쪽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윤희정 이사랑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자동화를 시켜 나갈 수 있을까? 새로운 상품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획 부분은 다 끝났고 일부 지금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자동화를 마쳐야 됩니다. 자동화를 마쳐야지만 저희가 훨씬 더 크게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네. 네.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응원할 거고요. 네네. 마일스톤 보니까 2026년이 또 우리 솔루투스? 네네. 예, 솔루투스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규제가 풀린다는, 온라인에서 보험 판매가 규제가 풀린다는 가정하에 2024년부터 온라인 보험 판매, 라이프리 플랫폼 내에서 온라인 보험 판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2024년은 조금씩 그 온라인 보험 판매를 조금씩 해나가는 시기이고, 2026년에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네. 굉장히 우량 기업으로 저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네. 혹시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어필하는 관점에서 네네. 우리 성장 매출 목표? 뭐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좀 귀뜸해 주신다면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작은 숫자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년에 한 4억 정도 매출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는 기존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과는 다르게 초기부터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저희는 이미 흑자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시작해서 수익과 성장을 함께 가지고 간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추후에 가는 걸로 했고, 지금 현재는 수익과 성장을 함께 가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다고 사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지만 네. 이미 수익을 실현해 나가고 있고 매출을 올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계속 역량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면서 2025년, 2026년에는 매우 크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투자자분들 방송 보신다면 네네. 저한테 좋은 네. 이렇게 연락 주시면 너무 네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숫자로 조금 보여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25년, 26년도에 매출을 어느 정도 목표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4억 정도 매출했고 네. 올해는 한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상을 하고 있고 2026년에는 1,400억 매출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보험 판매가 네, 됐을 때 맞습니다. 시너지가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성장할 네네. 수 있는. 오늘은 우리 지금 솔루투스의 강수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가 계속 또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없고, 또 온라인 판매로 또 보험 판매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가 먼저 선점하고 자리를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라이프리 서비스가 우리 대표님 목표하시는 매출 성장이나 IPO까지 갈 수 있도록 네네.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멘트는 네. 우리 대표님이 알아서 어떤 이야기든 마무리 멘트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년 이제 됐습니다. 4년 됐고 지금 보험 설계사분 이제 구독 회원들도 많이 생겼고 저를 믿고 이제 저희 회사를 믿고 가입해 주신 계약을 체결해 주신 보험회사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보험회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저희랑 계약할 때 굉장히
신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좀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계약할 때도 한 6개월 정도 테스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는 보험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으며 보험 설계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좀 더 큰 목표를 지금 보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신다면 올해 2023년, 2024년, 더 넘어서 2025년에는 정말 이제는 솔루투스가 어디야라는 게 아니라 솔루투스라는 회사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라이플이라고 하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이플이라는 거를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라이플이로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루투스 라이프리 파이팅입니다.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오늘은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